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다시 헌법, 김포효과 1일째 이유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문제는 좀 여러분들에게 쉬운 문제를 좀 출제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형사법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뭐 이런 형사법 관련 문제가 나오면 대단히 쉽게 느껴지시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다. 일반적으로는 뭐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라고 많이 생각이 되는 이런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데 최근에 뭐 여러 중요 판례들도 있었고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셔야겠죠? 1번 개념이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란 국가 권력의 일방적인 형벌권 행사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헌법상, 소송법상 권리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 내의 권리로 많이 이해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체포나 구속된 경우에 행정 절차에서 구속된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가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죠. 여러분이 출입국 관리법상의 그 판례를 다 아실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형사 절차상의 권리로 좀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1번 같은 지문을 보면서 제가 공부한 말씀드렸던 행정 절차상의 권리 이걸 떠올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반 논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두고 그다음에 2번 교정시설 내의 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 교통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 볼 수 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변호사라고 또 특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여러분이 전혀 혼동하지 않게 수용자라고 써주면 좋은데 수용자라고 나왔죠? 수용자라고 나왔는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변호사란 말을 쓰고 있죠. 만약에 피의자나 피고인이라면 변호인이란 말을 쓸 겁니다. 변호인이란 말을 쓸 텐데 변호사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미루어 짐작을 해줘야겠죠. 이 경우는 이제 수형자구나. 기본적으로 피의자, 피고인의 단계를 지나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에게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외적으로 언제 인정된다고 했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또 다른 실체적 경합관계는 이미 확정된 판결 외에 또 다른 범죄 사건이 있을 때 거기서 피고인이 됐다면 그때는 당연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근데 이번 같은 사안은 실제 사안은 어떤 거였죠? 헌법 소원 사건 같은 거죠. 그래서 교도관이라든지 교도소장의 가혹행위 때문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이럴 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기보다는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으로 접견권 같은 것이 인정될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3번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도관이 그 CCTV를 통해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침해하지 않죠.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어야 될 게 기본적으로 변호인을 만날 때 이 접견실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자유로운 접견이 필요하죠. 그 얘기는 비밀이 보장된 접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CCTV는 뭐가 없죠?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녹음 기능이 없기 때문에 가시거리에서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눈으로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비밀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겠고 또 이제 CCTV 설치에 법적 근거가 따로 없더라도 법률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왜? 눈으로 감시하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따로 법적 근거 없이도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4번 변호인이 되려는 자죠. 일단 변호인이 되려는 자도 이러한 접견교통권을 누리는데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의 표례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자 여기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 이게 이제 비교적 2019년이면 얼마 안 됐죠? 2019년에 입장을 바꾼 거죠. 과거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 교통권은 변호인이 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렇죠? 피의자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일단 만나는 것도 그렇죠? 일단 만나야 변호인 선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접견 교통권 당연히 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받습니다. 어디서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도출한다. 근데 이제
이제 문제가 된 건 여기죠. 이렇게 만나는 거죠. 변호인이 되려는 자나 변호인이 만나는 이 접견교통권. 이 접견교통권은 과거에는 이걸 뭘로 봤다?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고 봤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역시 헌법상 권리입니다. 그럼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죠. 지금은 어때요? 변호인이 스스로 자신의 변호권의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면 자신의 기본권 침해 주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했다면 지금은 스스로 자신의 변호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여전히 뭐 시험에서 또 소위 말하는 이 법률상 권리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이 뭐 쉬운 문제 한번 풀면서 마음을 좀 다스려 보라는 의미에서 문제 출제해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